사람과 시간이 쌓여 만들어지는 도시. 그 도시의 실핏줄인 골목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다락방 같은데 자기만의 공간에 숨어서 있을 때 굉장히 묘한 어떤 포근함이 느껴지거든요. 골목길이 바로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골목의 매력이요? 걸으면서 느낄 수 있는 거? 걷는다는 게 흔하면서도 흔하지 않는 일이 된 것 같거든요. 여기를 걸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예, 골목의 매력은 걷는다는 거죠. 그 할머니가 저녁 되면 밥 지으시거든요. 그러면 밥 짓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 냄새가 나는 듯한 마을이에요. 와이프랑 같이 아이들 분가하더라도 가서 같이 살고 싶은 마을입니다. 여기 골목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볼까요?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골목에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최초로 근대 문화를 전파해 광주의 개화 1번지로 통하죠. 시간이 켜켜이 쌓여있는 골목마다 숨은 보물들이 가득합니다. 서양식 근대 건축물과 전통 한옥이 어우러진 아름답고도 독특한 풍경. 100년의 시간을 간직한 양림동입니다. 양림동 초입.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서면 담벼락을 수놓은 아기자기한 조형물과 벽화들이 자꾸만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옛 골목의 추억이 가득한 이곳은 골목 문화의 상징 펭귄마을입니다. 낡은 주택가 골목을 주민들이 폐품으로 만든 작품으로 꾸미면서 광주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죠. 이것만의 레트로 감성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입소문이 나자 이 작은 골목을 보러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드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딴 지역에서 못 봤던 것도 이제 새롭게 느껴지고 이제 아기자기한 것도 너무 이뻐서 그리고 사진이 잘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애들 감성에도 너무 좋고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 있었던 그런 감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찾아오게 됐고요. 골목의 가치를 새롭게 보여준 펭귄마을은 최근 공예 특화거리로 지정돼 새 단장을 마치고 본격적인 골목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뿌리이자 심장인 양림동은 근대 100년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선교사들에 의해 새로운 세계의 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면서 신세대 교육이 이뤄졌고 학교와 병원, 선교사들의 생활터전은 오늘날 양림동 근대 역사문화마을의 모태가 됐습니다. 양림동의 뿌리 깊은 역사와 문화는 수많은 예술가를 탄생시키며 문화예술의 산실로 거듭났습니다. 예술가 분들 중에 정추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어린 시절 양림동의 골목을 걸을 때 지금의 이장우 가옥에서 흘러나왔던 그랜드 피아노 연주 소리를 듣고서 자기가 처음으로 피아노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거기에서 피아노를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찍부터 서양 근대 문물을 접한 양림동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김현승, 세계적인 음악가 정율성을 비롯해 수많은 지식인과 예술인들이 머물고 살았던 흔적이 골목 구석구석 남아 있습니다. 이런 양림동을 지켜온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 한의원. 양림동에서 나고 자란 그는 양림동 화가로 불립니다. 한옥을 개조해 만든 그의 미술관은
어린 시절 예술적 자양분을 준 양림동에 바치는 헌화입니다. 옛날 양림동은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마을 같았어요. 교회당, 언덕 위에 교회당이 있고 교회 종소리 들리고 그 아래 집들, 조금만 가면 아름드리 나무들, 사직공원, 그 아래 양림천, 우리가 그때는 모욕도 했거든요. 뻥뻥다리, 막 이런 추억들이 다 간직된 곳이어서 내 예술의 어떤 근원적인 것이 많이 양림동에 있어요. 화가의 양림동 사랑은 각별합니다. 재개발로 무너진 주택의 창틀에 그린 양림동의 풍경. 그의 작품에는 양림동에서 보낸 유년의 기억과 개발 광풍에 밀려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의원 미술관을 시작으로 양림동에는 25곳의 크고 작은 미술관과 문화공간이 모여 있습니다. 과연 광주의 몽마르트라 불릴만 하죠? 여기가 이제 갤러리 포도나무, 여기가 정운학이라고 정운학 갤러리고, 그다음에 이쪽에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한부철이 갤러리 굉장히 이뻐요. 한옥과 정원이 어우러진 갤러리. 작품과 자연으로 가득 찬 이곳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도심 속 자연의 풍경을 화폭에 담는 화가에게 양림동은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또 요즘에는 좀 보기 힘든 이런 골목길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늘을 걷다 보면 되게 여유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참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실제 이렇게 와서 해보니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양림동에는 지금도 많은 작가들이 예향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양림동에서 가장 핫한 공간으로 떠오른 이곳은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함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스튜디오. 실험적인 미디어 아트 작품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호젓한 골목길을 거닐면서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간들은 양림동 골목의 가치를 더해줍니다. 저는 그 외국 여행할 때 그 골목길을 가다가 만나는 그런 예술 공간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불현듯이 만나는 그런 공간에서 만나는 그런. 그래서 양림동 오면 고즈넉한 기억의 추억과 새로운 예술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지금 마을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를 이끄는 사람들은 바로 양림동 주민들. 지난 봄 열린 양림 골목 비엔날레는 코로나로 침체된 상권을 예술로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한 마을 축제로 양림동 전역이 하나의 미술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예부터 양림동은 동네 국밥집에도 예술품이 걸려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상예술이 깊숙이 자리 잡은 동네였다고 하죠. 이번 축제에서는 거리와 식당, 카페가 모두 전시관이 됐습니다. 이곳 식당의 벽면에는 한의원 작가의 작품이 걸렸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손님들이 이런 초롱불의 밝은 기운을 받아서 식사도 좀 맛있게 하시라고 여기다 걸어놓은 거고, 여기 안에는 제가 그 조지아의 트빌리시에서 1년간 생활하면서 그렸던 그 조지아 트빌리시의 풍경이에요. 이런 고즈넉한 이런 풍경들이 이 식당의 그 분위기하고 잘 맞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예술 작품이 이 자그마한 식당과 어울릴까 고민했다는 사장님. 하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야말로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일상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형 틀도 제가 설명을 하죠. 저 틀이 그냥 틀이 아니다. 옛날 집 옛날 지금 철거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그 틀에서 이제 나온 것이다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거기에도 또 감명을 받고 골목 비엔날레에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이 동네의 아름다움이 또 양림다움의 아름다움이 이 그림과 같이 더 어우러져서 저희 상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식당 고객들도 함께 저희 식당 품위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일상이 예술이 되는 곳 양림동 골목. 문화예술공간과 함께 개성 있는 카페와 맛집들이 밀집된 양림동을 거닐다 보면 하루가 부족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에서 작지만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 같은 공간 골목길. 골목 상권과 골목 여행이 주목받는 이유가 아닐까요? 서울을 굳이 가지 않더라도 내가 이곳에서 살면서 일하면서 내 일상에서 정말 다양한 문화적 향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청년들에게는 이 지역에 살아나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목 곳곳들을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획과 어떤 접근들을 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지역의 10년후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의 일명 달동네로 알려진 마을이 있습니다. 광주천 옆 발산마을입니다. 산비탈 위에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가파른 언덕과 좁은 골목길이 하늘을 향해 끝없이 이어진 동네죠. 워낙 낡고 오래된 마을이라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잊혀가던 이곳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건 도시재생 사업 이후. 어두웠던 골목에 알록달록 색을 입히고 청년들이 입주하면서 청춘 발산마을로 탈바꿈했습니다. 마을 중심에 자리한 문화공동체 공간인 이곳이 주민과 창업 청년이 한자리에 모이는 구심점이 됐습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꾸민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청년들은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과 함께 마을 사업을 만들며 발산마을을 활성화시킬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 발산마을이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낙후된 마을에 청년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활성화가 되었는데요. 18년도에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들어왔던 청년들끼리 우리가 이제는 직접 마을을 활성화시켜보자고 해서 협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어요. 청년들하고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이라는 정겹고 소박한 단어가 잘 어울리는 발산마을. 6.25 전쟁 이후 피난민이 모여들면서 형성된 마을은 1960년대 들어서 광주천 건너 방직 공장들이 호황을 이루자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젊은이들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방만 있으면 아가씨들이 전부 다 한 집에 한 10명씩, 5명씩 다 살았어요. 세놓고. 그러니까 그 세 받으려고 방 요만한 것만 있으면 버거우고 그렇게 하고 세놓고 있는데 이제 기숙사가 생기면서부터 아가씨들이 다 들어갔죠. 1990년대 산업구조가 바뀌고 방직공장 여공들이 떠나면서 마을은 쇠락의 길을 걸어야 했는데요. 호시절이 지나고 빈집들이 늘어가던 그때 때마침 개발붐이 불면서 도심 곳곳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들어섰고 어느새 오래된 마을엔 나이든 어르신만 남아 삶의 터전을 지켜왔습니다. 아파트에 둘러싸여 외로운 섬처럼 떠있던 발산마을은 자신만의 꿈을 쫓는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죠. 이제는 마을 골목마다 청년들의 활기찬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을 경로당 앞마당에선 어르신들이 모여서 산더미같이 쌓인 빈캔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압축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렇게 작업해서 모은 돈은
오래 전통으로 내려오는 마을 장학금의 재원으로 쓰입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은 술을 많이 잡수셨어. 그래갖고 이제 술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술병을 처음에는 이제 폐품 순집 안양반들이 가져갔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팔아갖고 제왕스럽게 그놈 갖고 또 그 케이크를 사 먹었어요. 그놈을 사 먹다 보니까 그 돈이 그것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모아갖고 우리가 착한 어린이들 이제 또 곤란한 집 애기들 장학금을 우리가 나이 먹은 값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주는 것이 어쩌겠냐 해서 병 하나에 20원씩 할 때부터 모아서 팔았어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한 발산마을의 행복장학금. 따뜻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온 어르신들의 장학금 사업에 청년들도 함께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마을의 청년들이 늘어 좋은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길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그 생기가 돌고 또 무엇이냐면 하다못해 시장에 갔다 오다가 차에서 김치거리도 사갖고서 내려놓으면 들 수가 없잖아. 아 이것만 들고 가자 그러면 들어다 줘요. 그래서 그냥 인혁 손녀같이 그렇게 잘하고 있고 잘못하면 호되게 꾸지럼도 하고 또 맛있는 것 있으면 와서 먹어라 그러면 와서 또 같이 먹기도 하고. 마을에 다시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활력을 되찾은 발산마을. 주민들은 청년들이 새롭게 터전을 잡도록 품어주고 청년들은 어르신들과 행복한 마을을 꿈꿉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보행도움 박스인데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을의 회의를 여기서 진행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여기로 올라오시는데 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희도 처음에는 인지를 하지 못하다가 이 호텔을 열면서 이런 불편한 점들도 같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보행기를 끌고도 올라오실 수 있게 저희 공간에 편하게 더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드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보행 도움 박스가 있기 전에는 저희를 항상 문 밖에서 이렇게 손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걸 설치해드리고 나니까 편안하게 이제 문 열고 들어오시면서 안에서 이제 앉아서 차도 드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변화한 것 같아요. 청년들이 가져온 마을의 변화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은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인기 만점이라는 아트 스튜디오의 미술 체험. 그림이라곤 학창시절에 그려본 게 전부라는 어르신들이 청년 예술가의 도움을 받아 캔버스 위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쳐 보입니다. 요건 나무가 우리가 있는데 가을에 국화하고 같이 피어. 근데 입이 이렇게 이뻐. 평생 할머니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름 모를 꽃이 드디어 활짝 피었습니다. 국화하고 같이 핀 뒤 국화 색깔 뭐 이라고 오동색이라고 할까? 세월만큼 주름진 손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마음은 어느새 청춘입니다. 한때 젊은이들로 북적였던 발산마을처럼 할머니에게도 눈부시게 빛나던 시절이 있었겠죠. 그 시절의 소중한 꿈들이 그림 안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좋지요. 차분하고 꽃 그린 게, 그림 그린 게 좋지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좋지. 집사들이고 청년들이고 우리 발산마을로 많이 좀 와주세요. 와줘서 우리 좋게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해주고 좋은 설명도 해주고 그러면 식었어요. 정말로. 골목길에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에 이끌려 도착한 가게 앞. 주방 안이 분주해 보이는데요.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이곳의 직원들은 마을의 터줏대감인 어르신들입니다. 신명나는 주제가에 맞춰 바쁘게 움직이는 손. 8손이 넘은 어르신들에게는 낯선 음식일 법도 한데 어쩜 이렇게 잘도 만드실까요? 어머니,
이쁘게 잘 만드셔요. 감사해요. 뭐 최선을 다해서 한 지 우리 얼마 안 됐어요. 그러잖아요. 그랬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이곳이 어르신의 생애 첫 직장이랍니다. 너무나 사장님들이 좋대요. 젊은 사람들인데 너무 편하게 해줘. 그래갖고 재밌게 하고 있어요. 일을 하시는데 힘들진 않으셔요? 힘이 들면 재밌다고 하겠어요. 힘이 안 드니까 재밌다 그랬지. 힘들기는커녕 아침에 눈을 떼면 출근할 곳이 있어서 삶에 재미가 생겼다는 28 청춘 어르신들. 매일 아침 청년 사장님과 할머니들이 함께 만드는 샌드위치는 발산마을의 명물로 유명한데요. 손주들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하는 할머니들 덕분이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어르신들과 함께 가게를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밥집으로 시작했다가 저희가 이제 배달 위주로 해야겠다 싶어서 샌드위치로 바꾼 거거든요. 막상 이제 샌드위치로 바꾸니까 주문이 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근데 이제 혼자 처음에 시작하니까 손이 부족한 거죠. 이제 그때 찰나에 저희 이제 동네에 사시는 저희 할머니들께서 혼자 새벽에 뭐 하냐고, 혼자 새벽에 막 싸고 있으니까 거의 울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이 돈 안 받은다고, 도와준다고, 니들 힘든 거 안다고. 그래서 그럼 한번 도와주시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벌써 어르신들 5분, 그리고 이제 일 경험이라고 해서 청년 1분 해가지고 총 저희 식구가 벌써 7명이 됐어요. 혼자서 샌드위치를 만드느라 낑낑대는 어린 사장님이 어르신들 눈엔 손녀딸 같아 보였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서로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이렇게 발산마을에서는 청년과 주민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난생 처음 직장이 생겼죠, 직장. 그래서 아침에 기상을 제 시간에 하니까 건강에도 좋고 오면은 와서 웃고 이야기하고 또 만들어갖고 한 장씩 먹어보라고 하면은 먹어보면은 맛있거든요. 그럼 별미 아니요. 그럼 먹으면 또 기분이 좋고 그러면 또 내일 또 주문이 얼마나 들어왔는고 기다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이 됐죠. 월급 타갖고 뭐 하셨어요? 만한 거 싸먹고 핸드폰 샀지? 핸드폰 사고 여기 비면서 핸드폰 사셨어요? 출세했어 내가. 첫 월급으로 산 할머니의 봄을 이룹니다. 집에서 놀 때는 그거 휴대폰도 안 해주더니 이거 사장님이 여기 출국시켜갖고 내가 해줬어. 그래갖고 바꾸더니 그래갖고 일만 있으면 전화 오고 전화 와서 잠만 자고 또 나오고. 어르신과 청년들의 청춘이 함께 익어가는 발산마을.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의 꿈이 골목골목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 직장이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 직장이고 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명함도 하나씩 또 만들어 드렸거든요. 이제는 이제 명함을 주신대요. 동사무소 가서 번호 물어보면 명함을 이렇게 준대요. 그러면 무슨 명함이 있냐고 되게 신기해한대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너무 좋았어요.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나 다니는 직장이야 하면서 좀 주문 좀 해봐 이러신다고 하니까 엄청 뿌듯했어요. 지금은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우리는 이제 한 팀이에요. 도시재생 성공 이후 매달 6천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발산마을. 사업이 끝난 지금도 주민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데가 여기 아래거든요. 여기 한번 갔다가 이렇게 올라와 볼까요? 아니면 이거. 네. 마을의 버려진 공터를 아름답게 가꿔보자는 발산마을 게릴라 가든 프로젝트가 한창입니다. 여기가 그래도 이제 초록색으로 이제 일단은 뭐 덮여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네, 이거 이렇게 두면은 계속 방치하면 쓰레기만 이렇게 쌓이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봤던 것 중에 마을에서 여기가 면적이 제일 크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저희가 목적이 이제 유채꽃 저런 것처럼 이제 가을에 이제 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지금 뿌릴 수 있는 애들을 찾아봐서 이제 꽃씨 작업만 뭐 이렇게 해놔도 괜찮거든요. 이번 프로젝트는 마을의 식물의 호흡이 필요한 공간들을 탐색하고 초록색 숨결을 불어넣는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마을을 만들자는 청년 활동가의 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내 손으로 직접 마을을 가꾼다는 데에 의미가 있죠. 혼자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착한 마을이고, 그리고 저도 여기서 살고 있고, 그리고 살면서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누군가 관리를 해주길 원하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해서 모든 걸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마을에 사는 분들이 함께 이제 갖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이게 마을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더 예뻐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이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 올가을 더욱 아름다워질 발산마을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한번 돌아보고 얼른 갔다 오셔보게요. 언덕이 파란 집, 빨간 창문이 눈길을 끄는 이곳은 전통 공예 장인들이 모여 만든 공방입니다. 전통 예술을 접할 기회가 없는 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어서 지방이다 보니까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일단 제일 좋은 거는 가까이에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어려운 일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면 약간의 그런 스트레스나 마음 답답함을 풀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아서 좋아요. 아날로그적 감성이 느껴지는 골목의 풍경은 젊은 세대들에게 낯선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신기한 게 제가 지붕을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봤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철조망이랑 이런 게 철조망이 이렇게 휘어져 있거나 자기 맘대로 막 늘어져 있는 이런 것도 재미있고. 그 모습에 반해 발산마을의 둥지를 튼 청년 작가 강지양 씨. 아파트 생활이 익숙한 청년들에게는 골목 구석구석이 작품의 영감이 되기도 합니다. 자개장이라든지 여기 지금 건물 같은 데도 공사가 안 돼가지고 옛날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돌아다닐 때 보면은 옛날 건물이 주는 그런 따뜻한 그런 것도 영감에 많이 도움이 되고, 저 새벽에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골목 어둡다고 앞집 할머니께서 전등을 계속 켜놓고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것 같아서 좀 감동받았어요. 따뜻한 정이 넘치고 사람 냄새 나는 골목이 좋아서 아예 이곳에 신혼집을 차린 부부도 있습니다. 발산마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결혼 6년차 주부 황수정 씨. 새 아이의 엄마이자 청년 창업가입니다. 애들 옷이 보이네요? 저희 집에 5살짜리 남자아이, 그리고 3살짜리 여자아이, 또 이제 10개월 된 2살짜리 아들이랑 남편이랑 저랑 5식구 살고 있어요. 답답한 아파트보다 탁 트인 주택을 좋아하는 취향까지 쏙 닮은 두 사람. 결혼 후 발산마을에 정착해서 새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부부에게 이곳은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청춘빌리지 1호에 그때 당시에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거기 사장님께서 마을의 청년들한테는 이런저런 이제 지원도 조금 있고, 지금 이 마을이 도시재생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지원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남편도 계속 가게를 하려고 또 저희 스튜디오를 차리려고 알아보던 중이었어서 이 마을에 한번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알아보자 해가지고 우연치 않게 이 자리를 또 이제 알게 돼서 집이랑 가게를 짓게 돼서 정착을 했어요. 원두 볶는 향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부부. 볶는 시간에 따라 맛과 향이 다른 커피처럼 골목에도 다양한 이웃들의 삶의 향기가 있습니다. 식어버린 커피의 씁쓸함을 맛보지 않으려면 따뜻함을 간직한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하듯, 부부는 높이 치솟은 아파트 대신 구불구불 이어진 골목에서 자신들만의 속도로 인생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는 아파트에 주로 살고 도심 한복판에 살고 이랬어서
그냥 굉장히 이유 없이 뭔가 바쁜 것 같고 뭔가에 쫓기는 느낌이고, 근데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일단은 동네 자체가 너무 조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조금 여유가 생기고, 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도시 생활할 때랑 똑같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랑 얘기할 때도 뭔가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해지고, 그런 점들이 되게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고 좋아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정감 넘치는 골목은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데요. 아이들을 예뻐해주고 반갑게 맞아주는 어르신들과 어울려 사는 게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네요. 소박하지만 여유롭고 행복한 마을살이, 나 혼자 잘 살기보다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삶. 부부는 청춘 발산마을이 그 출발점이 되길 희망합니다. 저희가 신혼여행 갔을 때 유럽을 갔는데 느꼈던 점이 마을이 상품화되어 있더라고요. 뭐 청년들부터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까지 다 상업활동을 하시면서, 관광업으로 상업활동하시면서 마을을 상품으로 경제활동하시면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마을도 관광객 들어오고 경제활동하면서 마을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마을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발산마을을 꿈꾸는 주민들. 그 꿈을 향해 모두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평생을 발산마을에서 사신 김임순 할머니는 마을을 찾는 이들에게 골목의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가족 3대가 함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하는 손님들도 줄었는데요. 그래도 방역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죠. 멀리서 우리 마을, 내 집을 찾아오는 손님인데 단 한 명의 손님이라도 소홀할 수 없다는 어르신. 무엇보다 예전처럼 마을에 다시 젊은이들이 북적북적하는 게 기분이 좋으시답니다. 가족들은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며 손님 맞이에 정성을 다합니다. 어머님하고 따로 살았는데 같이 한 집에서 살아보자 하고 집을 구하고 있었어요. 집을 구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나왔고, 어머님이 그 전부터 청년들하고 하시는 게 너무 재밌어 하시고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니까, 아 그러면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하면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좀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한 마을 청년들. 안녕하세요. 할수 있나요? 네. 종종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는데요. 누구네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가까운 사이, 말 그대로 이웃사촌입니다. 우리 사이에 계란 후라이만 해줘도 되는데.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식구끼리도 얼굴을 맞대고 식사할 기회가 없다는 요즘. 발산마을 골목엔 가족 같은 살가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함께 둘러앉아 오순도순 밥 한 끼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아가씨들이 그 컵도 만들고 우리 데리고 와서 그것도 자개도 만들어서 부어서 주고, 그럴 때는 젊은 마음은 젊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활기차게 재밌게 잘 살지요. 그러니까 이 마을을 못 떠나고 뱅뱅 돌죠. 어르신들의 청춘이 오롯이 깃든 이곳에서 이제 또 다른 청춘들이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청년들과 어르신의 행복한 동행. 주민 모두가 행복한 여기는 청춘 발산마을입니다. 어르신들은 예전에 여공들이 여기 사셨을 때 그 여공들하고 함께 꿈꿨던 날들을 항상 좋은 시절로 기억하시고, 저희들도 여기서 상업지역이 아니지만 공간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활동하는 이유는 이런 이웃이 있는 삶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광주에나 아니면 전국에서 뭔가 내가 도전해보고 싶고 내 청춘을 같이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계속 마을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발산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의 원도심 동구.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한때 아무도 찾지 않는 구도심으로 여겨졌던 이곳이 몇 년 새 광주의 핫플레이스로 뜨겁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명 독리단길로 불리는 동명동입니다. 동명동의 매력은 동네 주택가의 풍경을 담고 있는 정겨운 골목길과 골목마다 들어선 개성 있는 가게들. 요즘에 이제 다 아파트만 들어서는데 이런 곳을 유지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동명동 바로 옆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면서 골목의 변신이 시작됐지만 그 변화를 이끈 건 골목에 숨어있는 가치를 알아본 청년 창업가, 로컬 크리에이터들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을 사로잡은 동명동 골목의 비결. 그 첫 번째는 감각적이고 개성 넘치는 아이디어입니다. 입구부터 트렌디한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은 지역의 청년 작가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의 쇼룸입니다. 여기 공간은 저희 지역 예술 청년 작가들이 이제 자기 작품을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뭐 스티커라던가 그 다음에 케이스 이런 키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굿즈라고 하거든요.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면서 작품을 알리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제 새로운 또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할 때마다 또 이제 그 팬들 우리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일부러 또 사시고 상품을 판매하고 사는 느낌보다는 서로 작품 공유하는 느낌이 더 커요. 가게 안에는 아기자기한 소품부터 다양한 디자인의 문구들까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제품들이 가득합니다. 청년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플리마켓을 시작한 것이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젠 마켓이 열리지 않아도 이곳 편집숍에서 언제든지 상품을 구경하고 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이너들이나 일러스트 작가들이 하는 전시도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뭐 엽서나 다양한 소품들이 더 많은 편이어서 더 보기에도 좋고 구매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어요. 온라인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오프라인에서 찾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를. 특히 지역의 젊은 소비자들의 호응이 뜨겁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여파로 플리마켓 운영이 잠시 중단되면서 이곳 쇼룸에는 하루 수백 명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목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청년 작가들은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작업실과 공방을 여는 방식으로 생산과 소비의 영역을 점차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들만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 그런 동네 이렇게 느껴졌다면 지금은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 예술 작가들이 이제 개인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동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실제로 저희 청년 예술 작가들이 여기저기서 공방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오프라인 샵을 열기도 하고 해서 소비자들이랑 더 직접적으로 많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 중 하나가 열심히 만든 창작물을 대중들에게 선보일 기회가 없다는 거죠. 이곳에선 그런 청년 작가들에게 작품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고 관람객은 숨은 진주 같은 작품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청년분들이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해보고 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 동명동이란 곳은 또 광주 청년들에게 또 젊은 우리 창업자들에게 살아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초기적인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한다면 누구나 나의 취향과 감성이 담긴 창작물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소비자에서 향유자로 다시 창작자로 거듭나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 과정을 함께 한다는 것이 흥미롭고 새롭습니다. 국가의 장비들을 갖춘 작업실 겸 체험 공간. 맨몸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고민도 여기서는 해결할 수 있죠. 더 많은 청년들이 동명동을 찾아올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로컬 크리에이터들. 그 꿈이 골목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외부에서는 따로 구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편리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제작한 거를 바로 이렇게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인파로 복잡거리는 거리에서 한적한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면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카페가 눈에 띕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이곳은 홍차 전문점입니다. 제가 20대 학창 시절을 오랫동안 외국에서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나 한옥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었고 우리나라 전통이 너무 잘 안 알려져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한옥 고유의 느낌을 최대한 살린 카페 안. 아름다우면서도 단아한 멋이 전해집니다. 옛것과 새것,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색적인 분위기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한데요. 여기에 은은한 차향까지 더해지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 차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차를 조금 더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었고 그 방편으로 카페를 하게 되었어요. 선호도 높은 커피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차의 매력을 알리고 싶었다는 사장님. 이곳에서는 한옥과 어울리는 다양한 차를 맛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개발한 홍차 음료와 디저트는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이 집의 인기 메뉴.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고 지키고 싶은 것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용기와 도전.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전하고자 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노력이 젊은이들의 발길을 동명동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 작은 씨앗이 머지않아 향긋한 꽃을 피우길 기대합니다. 이 동명동이 예쁜 것도 있고 동네 자체가 주는 편안함이 있어서 동명동에 온 것도 있지만은 여기 한옥이 정말로 좋아서 이 동명동에 정착하게 된 것도 있거든요. 하지만은 저희가 이 가게를 유지 보수해 가면서 지원을 해주는 곳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곳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전통 문화를 지원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유지 보수하려고 하는 곳이 있다면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소개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알려주는 그런 지원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상점들이 생겨나고 시시각각 변하는 동명동 골목에서 오랫동안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 프랑스 요리를 팔고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입니다. 오늘 지금 만들고 있는 생선 요리는 광어이고 그리고 지금 철에 나는 감자, 어린 감자를 얇게 저며서 광어 껍질처럼 위에 올려서 바삭하게 했고요.
소스는 지금 계절이 좋은 대파하고 완두콩 그리고 애호박. 우리한테 무척이나 그 친숙한 재료지만 또 쓰임새를 달리하면 이국적인 소스가 되기도 합니다. 맛의 고장 광주에서 한식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요리를 전공하지 않은 그는 매년 프랑스 미식 박람회에 참가하고 하루에 15시간씩 연습한 결과 지금의 정통 프랑스 요리를 완성하게 됐죠. 사실 오픈 당시만 해도 지역에서 프랑스 요리를 선보이는 곳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동명동은 햇수로 9년째입니다. 2013년도에 처음 문을 열었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주택가여서 차량의 이동이라든지 그리고 걸어서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숫자 자체가 작았고 지금은 뭐 요일과 밤낮 관계없이 새로운 손님들이 많이 오가면서 신규 고객도 생기고 손님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동네가 예전에는 좀 어른분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젊은 층들이 많아져서 동네 자체가 활기가 있죠. 정통 프랑스 요리지만 이곳의 모든 식재료는 지역의 농수산물을 이용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지역의 가치를 살리고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약속인데요. 동명동에 대한 깊은 애정이 묻어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뛰놀던 골목이에요. 하지만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골목을 훼손하지 않고 기존의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동명동과 함께 성장해온 공다연 대표. 음식도 하나의 예술이라는 그의 말처럼 앞으로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동명동이 되길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 이제 막 시작하는 자영업자들이 손쉽게 조금 자기 예산 범위 안에서 가게를 창업할 수 있었고 젊은 감각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칸칸을 채우면서 다양해지고 기존에 다른 데서 볼 수 없었던 음식이나 문화적으로 좀 그런 면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좁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동명동의 옛 모습을 간직한 특별한 예술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1967년도에 지어져 50년 넘게 주택으로 사용됐던 한옥을 리모델링한 집입니다. 이곳의 주인은 서양화를 전공한 문희영 대표. 이곳이 제가 어렸을 적 살았던 집이에요. 그래서 50년 된 한옥을 2017년 11월 30일에 그때 갤러리로 다시 정식 개관을 했었고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이곳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미술에 대한 꿈을 키우고 또 미술 대학을 진학을 했었던 곳인데 이곳이 이제 다시 그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니지만 예술이 살아 숨쉬는 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도 운영을 하고 이곳에서 미술로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갤러리로 새롭게 탄생한 오래된 한옥.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을까도 고민했지만 반백년의 세월을 간직한 낡음의 미학을 살렸습니다. 이 공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화장실이었냐 어쨌냐. 근데 대문 앞쪽에 화장실이 있었고요. 여기가 창고였었는데 창고로 쓰기도 하고 뭐 세탁실로 쓰기도 하고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제가 살고 있었을 때에도. 근데 지금은 이렇게 머신도 넣어놓고 여기서 커피를 만들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쓰임새는 바뀌어도 그 공간의 의미는 변하지 않죠.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골목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오래된 집을 다시 살린 것처럼 묵혀있던 작품들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문희영 대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는 작은 갤러리와 지역 작가들에게 언제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집과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어렸을 때 살았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에 갤러리를 만들고 아 이곳이 어떤 곳일까라는 거에 대한 뭐 조사도 조금 하고 이런 것들에 알아보고 그런 과정들에서 보면은 이 동명동이 광주의 정말 원도심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처음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배어든 공간이었는데 근데 이제 상업시설로 바뀌어가면서부터는 그러니까 도시 재생이라던가 뭔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곳만이 가진 가치라던가 이곳만이 가진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상업적인 공간으로만 변화되는 것 같아서 뭔가 여기 동네가 가진 이야기들 그리고 그거는 비단 이 동명동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광주라는 원래 도심이 생겨나고 이곳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생성되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은 보존되면서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새로운 상업시설이 같이 되면서 여기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그런 건 좋은데 약간은 난개발이 되어 갈 수도 있다는 그런 거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상업적인 공간들만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들 그러니까 과정들을 보면서 뭔가 지켜나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아니면은 그 스토리를 가지고 그 스토리들을 조금은 보존해갈 만한 어떤 구심점들 그런 것들이 약간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삶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 그곳에는 새 것의 반짝임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 만든 손때 묻은 반짝임이 빛나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시간과 추억이 쌓여있는 골목처럼 말이죠. 멋진 테마파크나 쇼핑몰은 매번 똑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지만 골목은요 매일매일이 다릅니다. 매일매일 변화되는 사람들의 일상이 녹아있고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찾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골목을 살리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럼 변하지 않는 내가 오래전부터 계속 봐왔고 나와 함께 늙어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골목길 풍경이 사라져가는 요즘 사람들이 다시 골목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도시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운 추억과 새로운 일상을 마주하러 우리는 오늘도 골목을 걷습니다.